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대선 조직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선 캠프를 확대 개편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 상황부실장을 지낸 윤환홍 의원을 초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경남의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이 진행 중인데요. 네. 좀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좀 기싸움이다. 아니면 줄다리기다. 언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윤 후보는 확대 개편의 의지가 있는데 갈등이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어쨌거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하자.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나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참모 역할이니까 네. 자기 의견을 이제 일부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등이라는 것은 아니고 최고의 실력가를 모아가지고 선대위를 잘 구성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리 사냥꾼이나 하이에나 파리떼 같은 표현들은 조금 다소 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과도하게 표현이 됐다고 봐야죠. 예.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네. 사실은 자기 의견을 이제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조금 표현이 된 부분이 사실은 일부가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짜 우수한 사람들 같이 선대위를 구성해서 내년에 꼭 정권 교체 이루자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 버스에서 대선 버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그렇습니다.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죠. 예, 왜냐하면 네. 지금은 그 누구도 네. 그 후보를 도와주는 참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를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아직 경선 끝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물론 일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선 전당대 하는 날 깨끗하게 승복하시겠다 또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또 경선 마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기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서운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은 정말 정치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모셔야 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선 결과를 보면 당심은 이겼지만 민심은 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본선 경쟁력은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경선이 끝나고 우리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최근에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서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 이상 지금 앞서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은 문제가 없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이 달랐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 모두가 다 들어와서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민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셨겠지만 중장년층의 지지는 좀 있었지만 청년층의 지지는 약했는데 그 원인 분석되셨나요? 그 원인은 사실은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 과정에서 사실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당 대표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이라든지 탈당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탈당보다는 입당이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2030 세대가요? 2030 세대 한정을 해서 보면 탈당과 입당의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탈당 숫자만 가지고 일부에서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불거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론조사를 보게 돼도 이재명 후보보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산업 제도약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탄소 중립 속에 경남의 미래 전략으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도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뭐 국제적인 중론이고 또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에서도 꼭 나아가야 될 길인데 사실은 원전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탈원전이라는 정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 창원과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경남 경제를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를 할 것이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나 가덕 신공항 추진 외에는 경남에 대한 공약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부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뭐 공약이라는 게 새로운 공약을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잘 추진을 해서 실현을 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새로운 공약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공약들 또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냈던 공약들 중에서 실천이 안 된 거 그걸 우리는 실현을 하겠다. 그런 게 더 확실한 다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한홍 의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경남 지역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행정가이자 청와대 근무 경험도 좀 있으시고 또 행정부지사까지 지내셨는데 지금은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공석인데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창원시장 선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십니까? 제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행정부지사를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행정 경험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남 도정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전임 지사가 또 교도소를 가면서 지금 도정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남이 또 문재인 정부 기간에 많이 또 아파졌고요. 경제도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맡아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데 이제 그보다도 우선은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 저는 매진할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 특히 이제 지역을 위한 정책이 좀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산 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한홍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